계엄령이 선포된 지 1년이나 지난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고 부정선거로 이재명이 당선되었으며 나라는 중국에게 거의 다 먹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국가가 위기란 것도 모른 채 2025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과연 앞으로 다가올 2026년 새해엔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이렇게나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암울하기만 한 요즘, 여러분들을 위해 새해엔 조금은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그건 바로 6가지 좌파들의 약점들과 그 약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인데요. 며칠 전 남미의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중국의 또 다른 하수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게 체포된 만큼 오늘은 분열 중인 국내 좌파들과 궁지에 몰린 중국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좌파들의 약점들과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뒤로 갈수록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좌파들의 가장 큰 약점은 느슨한 결집력입니다. 우파들은 서로 의견이 달라 쉽게 싸우고 흩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좌파들은 늘 하나로 똘똘 뭉쳐 굉장히 끈끈해 보이죠. 하지만 이는 겉으로만 그럴 뿐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우파들이야말로 더욱더 끈끈하며 좌파들이야말로 느슨하죠. 왜냐고요? 애국 우파들은 저마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애국심 하나로 시위에 나섭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돈이나 권력 때문도 아닌 그저 애국심에 자발적으로요. 다만 현재의 애국 우파들을 보면 내부 분란이 많아 결집력이 약해 보이는데요. 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애국 우파들 사이에는 북한과 중국이 심어놓은 뿌락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죠. 이들은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당장엔 애국 우파들이 자주 싸우고 쉽게 흩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이 지나면 오히려 더욱 커다란 결속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마치 퍼즐을 전부 다 맞추기 위해선 모든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일일이 맞춰봐야 하듯이 우파들 또한 하나로 똘똘 뭉치기 위해 내부의 뿌락치들을 색출하고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규합하여 완벽한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지금 당장은 애국 우파들의 분열이 한심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작업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우리는 더 이상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똘똘 뭉칠 것입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어떻습니까? 저들에겐 아무런 신념이나 애국심이 없습니다. 그저 돈과 권력을 위해 나라까지 팔아먹는 파렴치한들이죠. 그러니 저들은 당장 콩고물이 떨어질 땐 중국과 북한에 충성하지만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거나 더 이상 이익을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되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배신합니다. 당장 이재명을 보십시오. 실력은 없는데 권력은 얻고 싶으니 나라를 팔아먹고 북한 편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운동권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북 세력 내에선 결코 실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북한을 배신하고 중국에 붙어먹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좌파들의 충성심이며 결집력 수준입니다. 당장의 좌파들의 수장인 이재명조차 저 정도인데 그 아래 것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당장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고 중국과 북한이 건재하니 충성하는 척하는 것일 뿐입니다. 판도가 바뀌어 조금이라도 본인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된다면 좌파들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서로를 배신할 것입니다. 좌파들의 결집력이 느슨한 데는 구조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좌파들이 하나로 뭉치는 이유는 중국과 북한이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는 간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 시위대, 언론, 유튜버 등 하부 조직들은 그저 상부의 지시만 따르면 됩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은 개개인의 의견들은 전부 다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래서 하부 사람들은 그 지시를 무조건 따라야 해 늘 불만이 가득하죠. 그렇다 보니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불만을 품는 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내부 고발이나 배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좌파들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왜냐면 현재 북한과 중국은 대북 제재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경제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부정선거를 치르고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민노총 같은 시민단체와 공작원들을 유지하려면 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저들은 엄청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까진 좌파 시위대에 그렇게나 사람이 많았는데 탄핵 이후로는 시위 인원이 확연히 줄어든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알바비를 주지 못하니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들은 한반도 공산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자신들에게 불리하니까요. 이는 그만큼 대한민국이 망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중국과 북한, 좌파들 또한 궁지에 몰렸다는 뜻입니다. 원래 상대방을 벼랑 끝에 몰려면 자신 또한 그 벼랑 끝에 서야 하는 법이니까요. 또 저들이 이를 서두른 덕분에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들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저들도 우리만큼 절박하니까요. 좌파들의 두 번째 약점은 분열입니다. 국내 좌파들은 물론 북중러는 현재 분열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겉으로 보기에 북중러는 누가 봐도 끈끈한 동맹인데요. 하지만 저들은 반미라는 공동의 목표로 인해 동맹을 맺었을 뿐이지 실제로는 서로를 굉장히 혐오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의 입장부터 보시죠. 북한은 6.25 때 중국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정권을 유지했고 중국의 원조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굉장히 혐오합니다. 왜냐면 북한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중국이 남북한 모두를 집어삼키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김일성은 죽을 때조차 아들 김정일에게 중국을 절대 믿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죠.
또 김정은은 집권하자마자 북한 내 친중국 인사인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했고요. 김정은은 한때 체제 유지를 위해 시진핑과 가까이 지내려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지나친 내정 간섭으로 사이는 틀어져 버렸고 이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북한을 러시아에 뺏길까 분노하고 있죠. 또 북한은 남한이 중국에게 먹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면 남한이 먹히고 나면 그 다음은 북한이 될 것이 뻔하니까요. 거기다 북한은 지난 80여 년간 꾸준히 남한의 간첩들을 심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간첩들 중 상당수가 중국에게 매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자신들이 공들여 키운 간첩들을 전부 다 중국에게 뺏겨 중국의 이를 갈고 있죠. 그래서 북한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 손을 잡은 것입니다. 무리하게 전쟁 물자와 병사들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한 것도 러시아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죠. 그러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북한을 버릴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왜냐면 러시아는 당장 전쟁을 치르느라 어쩔 수 없이 북한과 손잡을 뿐이지 장기적으로 봤을 땐 북한이 아닌 남한과 손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전 세계 최빈국입니다. 그러니 북한에게서 얻을 수 있는 건 그저 값싼 인력과 포탄 몇 발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면 이것들은 전부 다 필요 없어집니다. 반대로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도시 인프라를 재건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전쟁만 끝나면 러시아는 곧장 북한을 버리고 또다시 대한민국에 손을 내밀 것입니다. 더군다나 푸틴은 대한민국을 상당히 좋아하며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한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꼽혔습니다.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는 것이며 자꾸만 김정은에게 친한 척하는 것이죠. 왜? 중국에게서 북한과 러시아를 떼어놓아 완전히 고립시켜 버리려고. 그렇다면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어떨까요? 이들은 전쟁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끈끈한 동맹을 유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어느 때보다 서로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은 러시아를 꺾고 명실상부 세계 2위가 되고 싶어하고 러시아는 이를 막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 궁지에 몰리자 비싼 값에 무기와 생필품을 팔아먹었습니다. 또 그 대가로 러시아의 막대한 자원과 이권들을 헐값에 사들였고요. 동시에 전쟁으로 인해 텅텅 비어버린 극동과 시베리아에 중국인들을 대거 이주시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러시아를 도와주는 척하지만 은근히 러시아가 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푸틴 또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대만을 침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 식량과 석유 같은 많은 물자가 필요하죠. 러시아는 식량과 석유가 충분한 나라라 전쟁을 하면서도 자급자족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쟁을 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러시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또 대만을 침략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중국의 뒤를 칠 것입니다. 그러니 주한미군의 발을 묶고들 북한의 도움도 절실하죠. 하지만 중국은 그동안의 파렴치한 행동들로 인해 북한과 러시아로부터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침략해도 과연 북한과 러시아가 중국을 도와줄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와주지 않는다면 중국은 패망할 테고 소극적으로 도와준다면 전쟁이 길어져 중국의 힘은 약화되겠죠. 북한과 러시아가 이러는 이유는 중국이 성공적으로 대만을 합병하면 더 이상 견제가 불가능한 동아시아 최강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중국이 대한민국을 먹는 것은 시간 문제고 그 다음은 북한이 될 것입니다. 또 전쟁으로 망가진 러시아도 위협할 테고요. 이러한 북중러의 갈등 상황은 그대로 국내 좌파들에게도 이어졌는데요. 바로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종북 세력과 이재명으로 대표되는 종중 세력의 대립이죠. 이들은 같은 민주당이지만 사실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원래 종북 세력이었으나 북한을 배신하고 중국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문재인은 각자 중국과 북한을 대변하며 서로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해 대립 중에 있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한 종북 세력들은 개헌을 통해 내각제로 가고 싶어합니다. 이는 대통령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서 총리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다스리려는 계획입니다. 왜? 부정선거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을 남겼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저지르기에 부담스러우니까. 저들은 총리가 실권을 장악하는 내각제를 시행해 투표 없이도 영원히 집권하려는 속셈입니다. 그런 뒤 북한이 주장하는 고려 연방제를 시작해 겉으로는 남북이 통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권을 유지해주면서 북한이 남한의 기생충처럼 빨대를 꽂으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내각제 개헌에 반대해야 하며 이를 입에 올리는 정치인이 있다면 무조건 매수된 자들이라 보면 됩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안에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반대로 이재명을 비롯한 종중 세력들은 내각제에 반대합니다. 왜냐면 이재명이 중국의 꼭두각시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재명의 임기 안에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완벽히 먹기도 전에 고려 연방제가 실시된다면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북한이 됩니다. 그럼 북한의 견제로 중국의 침략은 물거품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이재명의 임기 내에 최대한 빨리 대한민국을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재명을 통해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연임제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부정선거를 저질러 이재명의 임기를 8년으로 늘릴 수 있을 테니까요. 중국이 저렇게나 서두르는 이유는 부정선거가 중국 입장에서도 돈이 많이 들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전 세계 민주 국가들을 대상으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가 전부 다 들통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부정선거를 저지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당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믿고 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들통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중국과 북한은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은 조여오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깨어날 것 같지 부정선거를 또 한 번 저지를 돈도 간첩들과 매수된 정치인들에게 줄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 요즘 들어 좌파들이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공산화 계획을 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저들은 지난번 대선 때 수없이 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을 남겼습니다. 또 지나친 악법제정과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죠. 저들이 저렇게 조급할수록 결국 자신들의 허점만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지금이야말로 기회입니다. 민주당이 종북 종중으로 분열되고 북중러가 분열되려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지금 저들의 약점이 드러났을 때 맞서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상황만 본다면 너무나도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네팔,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 쿠바, 캄보디아, 북한 같은 전 세계의 부정선거의 주범 국가들이자 친중 정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저질렀던 미국 민주당도 궁지에 몰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때 우리도 미국과 함께 중국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혼자서 중국과 맞서 싸운다면 그것은 대단히 어렵겠지만 미국이라는 든든한 우방국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우리를 돕고 적들이 가장 약해진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저 말고 전 국민들을 계몽하여 우리나라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가장 먼저 내 주변 가족들과 친구들, 직장 동료들부터 계몽해야 합니다. 바로 부정선거의 존재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 알린 국가의 위기를 알리며 말이죠. 물론 이런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한다면 모두가 우리를 극우 정치병자들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임계점을 한참 지난 상태이며 더 이상 우리에겐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되겠죠.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또다시 계엄 탓을 하며 선거 조작을 벌일 것입니다. 그렇게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우파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전국을 민주당의 승리로 조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일당 독재 국가, 즉 공산화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부정선거를 최대한 많은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선거 자체를 막거나 최소한 저들이 부정선거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와 대한민국의 위기를 알리고 싶으실 때는 제 영상을 보여주셔도 되고 다른 자료들을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이 발표한 지난 대선에서의 부정선거 증거들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누군가 부정선거를 부정한다면 이 사이트를 보여주세요. 아니면 제가 곧 부정선거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제 영상을 보여주셔도 됩니다. 국민들을 계몽시킬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집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미 전국에서 거의 매일같이 애국 우파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해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우리의 외침을 듣게 해야 합니다. 한국인들은 남 눈치를 많이 보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애국 우파들의 집회가 자주 보이고 집회 인원이 많아진다면 사람들은 점차 의문을 품고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계몽 외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가장 먼저 나라와 정치에 꾸준히 관심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좌파들은 대한민국 공산화를 위해 경제와 안보를 무너뜨리고 통제 사회로 가기 위한 온갖 악법들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들이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다면 곧바로 질타하고 주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요. 그러니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더 이상 주저 말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당장 행동합시다. 대한의 5천만 웅크린 호랑이들이여 일어나라!